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7개월 전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트라우마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 일을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데가 없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는 2021년 3월 3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있는 주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바람에 LH 주택공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대전 도마동에 위치하는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15만 원이었고 생각보다 집도 깔끔했고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기에 저희 가족에게는 고민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시세도 다른 집보다 저렴하게 나온 탓에 더더욱 만족을 하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들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이 되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들이 집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새로 들어올 가구들을 주문하고 배치할 장소를 찾기 위해 집안 구조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안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꽤 늦어져 저녁 12시가 지났을 무렵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TV 다이 그리고 베란다 쪽 여러 군데 사진을 찍고 사이즈를 체크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야겠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침대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순간 뭔가 찢어지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더 심하게 들렸고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가 문을 발로 차듯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환해진 방을 보았는데 믿을 수가 없었죠. 그 모습은 도배지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억지로 찢은 것 같이.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그날 밤은 불이라는 불은 다 켜고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나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나 아니면 집을 오래 비워두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심해지더군요. 도배지가 찢어지고 문이 열렸다 닫히는 건 기본이고 갑자기 새벽에 싱크대에서 물이 나오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에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서움은 극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이상한 형체를 보게 된 날이었죠. 새벽에 목이 말라 잠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안방에서 할머니로 보이는 형체의 무언가가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바로 외쳤죠. 누구세요? 그 형체는 재빠르게 베란다 쪽으로 움직이더니 사라지더군요. 이때까지는 몰랐죠. 우리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줄은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새벽에 눈을 뜨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저기 창가에 누가 있어. 봐봐. 저는 아이의 말을 듣고 창가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이 집 구조상 창가 쪽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 형체가 서 있는 것이었죠.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으로 나와 차에서 아이를 재웠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날 오후부터 아이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 하고 아이는 아프다고 칭얼대고 정말 힘든 순간이었죠. 아이의 증세는 점점 심해졌고 저는 출근도 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친정집에 잠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이는 신기하게도 언제 아팠냐는 듯 잘 놀고 잘 먹고 지내더군요. 그때 드는 생각이 집이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친정집에 맡기고 혼자 집으로 오게 되었죠.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안 가구 위치가 제멋대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차에서 계속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늦은 시간이라 그날 밤만 버티자는 식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넘어가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선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방에서요. 너무 무서워서 몸을 떨면서 불을 켰고 천천히 소리가 나는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전기 코드가 빠져있는 오디오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채널을 돌린 것 마냥 라디오 잡음이 나오더니 갑자기 동료가 나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무서우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해지더군요. 동료 음악이 한참 나오다 갑자기 테이프가 늘어진 소리 마냥 동료 음악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라디오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 이 말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정신을 차리고 차키와 휴대폰만 챙겨 미친 듯 그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고 날이 밝자마자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집이 이상하다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화 중 느낀 건데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잘 아는 스님에게 찾아가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되었죠. 저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이 거기는 사람이 죽은 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곧장 그 주변을 수소문하게 되었고 알게 된 사실은 예전 건물주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군요. 그 이상 자세한 건 알아내지 못했고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빌라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캐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꼭 알아야겠다며 사정을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서늘하더군요. 그때서야 이 빌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안방에서 할머니가 살해당했고 작은 방에서는 엄마가, 거실에서는 아이가 살해당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집이라는 겁니다. 곧바로 그 집에서 짐을 빼고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돋고 무서운 경험입니다.
새벽 2시만 되면 시작되는 벽지가 찢어지는 소리, TV 화면에 비친 쪼그려 앉아있는 사람의 형체, 그리고 작은 방에 생겼던 핏자국. 내 머리는 짧은데 엄청난 긴 머리카락이 수없이 떨어져 있었고 중개업자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 집. 현재는 이사를 하고 잘 살고 있지만 가끔 새벽만 되면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 문제의 빌라는 대전 도마동에 현재도 그 위치에 존재합니다.